저의 추억과 함께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어떠하셨나요? 중학교 때를 거쳐 이번엔 고등학교 때 경험담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한편으론 웃깁니다. 무슨 남들이 보면 넌 귀신과 함께 세상 살았나 하고 오해를 받겠네요. 자, 이번 편은 나 여기 있소 편입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쯤이면 신경이 무지 날카로워져 있을 때죠. 저도 고3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부모님의 바람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마치자마자 도서관으로 직행, 4시간 정도 수면회, 새벽 등교. 이 1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던 때였죠. 바야흐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7월달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야산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은 야산을 깎아 만든 거라서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랍니다. 운동장 쪽은 담장이 없죠. 바로 올라가면 산입니다. 여름철이라 날 저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전을 넘어 도시락 까먹고 오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비가 졸졸 내리더니 곧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돌변했습니다. 그때가 제 생각에 교련 수업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수업으로 대체가 되었죠. 사실 3학년 학생들은 교련과 체육이 수업에 편제되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가끔 체력 단련 차원에서 축구나 구기 종목을 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늘이 시커멓게 되었고 간혹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뇌성이 울립니다. 전 3학년 일반으로 3층에 있습니다. 제 자리가 창가 자리라 고개만 돌리면 학교 운동장이 가시권 내로 잘 들어옵니다. 건물보다 운동장이 고지대라 2층 정도 높이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전 3층이었으니 운동장 전체를 잘 볼 수가 있죠. 교련 선생님은 자율학습을 시켜놓고 독서를 하고 계셨죠. 애들은 저마다 공부한다고 숨소리만 씩씩 나고 있고요. 전 몸이 찌뿌둥하여 기지개를 한번 켜고 잠시 비구경에 빠져봅니다. 번개가 운동장을 환하게 밝히면 콱광하고 내성이 떨어지는 그 장관이 나름 운치 있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한참 운동장을 주시하는데 뭔가가 사람 형체인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특히 번개가 칠 때마다 더 또렷하게 보였는데요. 사람 형상이 분명했습니다. 뭐 수희 아저씨나 학교에 관련된 사람이겠거니 했죠. 저도 이만 고개를 돌려 성문 종합을 펼쳤습니다. 제가 영어가 무지 약해서 거의 영어 공부에 매달렸었죠. 성문 종합 영어 너덜너덜 할 때까지 봤지만 개뿔, 점수는 맨날 고자리. 전 국어, 일본어, 역사 쪽, 과학 쪽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뽑아내는데 이상하기 싫이 영수에서만 쥐약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너무 나빠서 수학은 아예 포기를 하고 그나마 영어로 점수 보충하려고 했었죠. 따님도 다른 과목은 서울대 수준인데 영수만 전문대 수준이라고 늘 픽박했으니까요. 선생님이 하는 와리, 저를 보니 수학은 아예 포기하고 영어라도 단단히 잡아라고 하시더군요. 빗줄기 소리 요란하게 쫙쫙거립니다. 쉽게 말해 물 따로 붓는다는 소리, 그런 머리를 많이 하죠. 정말 물 따르듯이 비가 퍼부어댑니다. 소리도 시원하게 정말 피마이오네하며 고개를 돌리는데 어라? 아까 봤던 그 사람이 또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 이상한 게 아까 거의 10분 전 정도에 보았던 그 위치에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지 의구심이 확 듭니다. 다른 애들은 공부에 열중하느라 정신이 없어들 하네요. 교련 선생님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정신이 없으시고요. 어라? 하며 자세히 보는데 운동장 100m 트랙이 끝나는 지점에 분명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거의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저희 건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이랑 거리가 거의 150m 정도라 사람이 거의 손가락 크기 정도로 보이지만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사람 비슷한 뭔가가 서 있는가도 의심해봤지만 팔, 다리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무시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봅니다. 젠장,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습으로 아직도 서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환장할 지경이 되어갑니다. 얼마 안 있어 종이 울리고 휴식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애들 북적북적거리죠. 전 주위에 앉아있던 애들에게 사람이 저기 50분이나 서 있다고 말했죠. 글쎄, 저기 100m 끝나는 오른쪽 모서리에 창가에 앉아있던 애들이 제 말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듭니다. 한 1분 정도 주시했나요? 어라? 없습니다. 종책이 5분 전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곳에 없어져 버렸군요. 애들은 궁시렁거립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죠.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자습이 계속되었고 9시가 되자 우르르 일어나서는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거시기한 사람은, 즉 공부를 덜 끝냈거나 왠지 집이나 독서실에 가기 싫거나 좀 더 객에다 가려는 사람만 남았죠. 그날은 왠지 의자에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전 조금만 더 공부하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 4명이 남아있네요. 남아있는 4명의 의도는 명확할 정도로 분명했죠. 한 놈은 우리 반에서 2등 하는 놈, 요 놈은 책 조금 더 보다가 가겠죠. 한 놈은 무협지 읽느라고, 그리고 한 놈은 담배 한 대 피고 놀다가 가려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남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9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솔솔 나서 돌아보니 가장 뒷자리에서 이 녀석 그대로 담배 물고 동그랑땡 만들고 있습니다. 별명이 개건달, 우리 반 최고의 농땡이. 이 녀석이 저를 쓱 째려보더니 니도 한 대 할래? 이럽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 한 대 줘봐라. 넘버 2가 말합니다. 우리 그쪽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심지어 무협지 졸라 보던 그 녀석까지 황당한 표정으로, 개건달도 놀라는 표정으로 와, 씨, 마 2등. 니도 담배 피우나? 새끼, 이자보이 호박씨 저걸 깠었네. 하고 마구 웃습니다. 무협지가 언제 꺼냈는지 담배를 넘버 2에게 던집니다. 출치사한 넘버 2 새끼. 무협지가 먼저 지 담배에 불 붙이고 라이터를 넘버 2에게 던집니다. 이 씨댕들, 저 빼고 다 피우고 이지랄. 개건달이 제 어깨를 꾹꾹 찌릅니다. 마, 니 먹고 지금 객이나? 이 쇠리, 제 입에 담배를 하나 꾹 물립니다. 마, 니 담배 안 피지? 이때다 하고 배워라 카이. 쥐얘기는 거 아이가? 사실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담배를 피게 되었죠. 그 사건이란 게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일어난 어떤 상황 때문이었죠. 한 모금 쭉 땡기고 입안에서 오물오물 이 새끼, 보금 담배하고 이지랄. 마, 잘 봐라. 이렇게 숨을 들이키는 순간 요래 해라고 이 새끼야. 전 가슴에 연기가 처음 들어차자 마구 기침을 해댔습니다.
이 새끼 벗어. 살아있네. 전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담배를 의미하며 창밖을 봅니다. 학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건 뭐고? 사람 아이가? 제가 손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넘버 2와 개건달이 쳐다봤습니다. 뭐라? 저 새끼 저서 뭐하노? 분명 학교 운동장 올라가는 계단 제일 위쪽에 웬 판초우이도 아니고 여하튼 헐렁한 장포 같은 옷 입은 사람이 이쪽을 향해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무협지도 창 쪽으로 오더니 그 사람을 봅니다. 개건달이 갑자기 야, 저거 사람이가 귀신이가? 하는 말에 전 소름이 쫙 오릅니다. 우리 네 명이서 가만히 지켜보던 순간 가로등이 갑자기 한번 깜빡이더니 뚝 꺼져버립니다. 우리 네 명은 당황하고 놀라워서 야, 재수없다. 우리 그만 가자. 저희는 그 말에 동의를 했죠. 넘버 2와 저는 가방을 챙기고 무협지도 그때 개건달이 화장실이나 가야겠다고 나갑니다. 얼마 뒤 우린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비명소리를 접합니다. 복도로 뛰어나가니 다른 반에 남아있는 애들도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화장실 문이 쾅 하며 열리더니 개건달이 기듯이 뛰쳐나옵니다. 씨발, 그 새끼 뭐고? 방금 화장실 창문에 매달려 있대. 전 불이 났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의 뒤를 넘버 2랑 무협지가 같이 달려왔죠.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서는데 불이 꺼졌는지 시커멓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위치를 더듬어 보니 이미 켜져 있는 상태였죠. 전 무협지 보고 라이터를 달라고 해서 라이터를 켜 그 불빛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 줄기 바람이 휙 불더니 라이터가 꺼집니다. 전 다시 켜려고 했으나 바람이 자꾸 불어와서 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무협지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여기 뭐가 있다고 하노? 아무것도 없구만. 이럽니다. 개건달은 화장실 밖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 말로는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 보고 거울 한번 쳐다보고 손 씻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웬 남자가 화장실 창문 밖에 매달려서 고개를 들고 자기를 노려보더랍니다. 즉 턱걸이 할 때 철봉 위로 머리를 당겨 올렸을 때 그 자세죠. 어찌나 놀랐는지 비명 지르고 바로 뛰어나왔는데 그 다음이 저희가 본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저희 반은 4명, 2반, 3반, 4반, 5반 다 합쳐서 3명이었죠. 우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건달이 본 사람이 아까 운동장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본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처음 목격한 며칠 전 비오던 때를 떠올리고 제가 말합니다. 7명 모두 분명 귀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학교에 퍼지는 것은 다음날 반나절 정도뿐이었죠. 그날 이후 종종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자 학교는 온통 귀신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는 학교랑 집이 조금 멀어서 학교 근처 독서실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여기서 숙식하고 공부하는 우리 반 학생이 무려 8명이나 됩니다. 그때 넘버 2도 여기 있었습니다. 저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한참 공부하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건드립니다. 넘버 2네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중요한 문제집을 학교에 두고 왔다.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전 신경질적으로 이 시간에 무슨 학교냐고, 내일 해라고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문제집에 돈 5만 원을 꽁쳐 넣었답니다. 지금 애들이랑 당구 한판 하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가면 저도 거길 끼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일요일이고 가끔 기분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서 구미가 당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반 8명 중에 5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랑 넘버2랑 나머지 1명이 벌써 당구장에 가 있는데 이 녀석이 넘버2에게 연락한 모양입니다. 할 수 없이 저랑 넘버2랑 학교로 갑니다. 정문이 잠겨있네요. 수희 아저씨를 불러봅니다만 묵묵부답 할 수 없이 담치기를 합니다. 저희 건물이 본관 건물이라 정문이 잠겨 있습니다.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다른 교실 창문은 다 잠그는데 화장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여하튼 우리 교실로 와서는 넘버2가 책상 서랍에 있던 문제집을 꺼내서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세종대왕님을 모셔냅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교실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빛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문득 아무런 생각 없이 운동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 저 귀신 새끼. 전 놀라서 외쳤습니다. 넘버2가 제 비명에 놀라 세종대왕님을 떨어뜨렸습니다. 운동장 계단 위, 이번엔 가로등 불빛 바로 아래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넘버2가 기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 형상인데 하체가 흐릿한. 저도 그렇고 넘버2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넘버2가 세종대왕을 줍는다고 허둥거립니다. 불빛이 없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교실불을 켰습니다. 후다닥 줍고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린 당구 한 게임 치고 술 한잔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요 귀신 이야기가 안주처럼 술술 나옵니다. 도대체 정말 귀신이 있다 없다부터 왜 나타났을까까지 그때 한 녀석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귀신이 무턱대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뭔가 원한이 있거나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나타난다 라고. 그래서 술김에 넘버2랑 저와 몇몇은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요 술자리에 학생회장이 있었거든요. 그 녀석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더군요. 갑자기 학교가 귀신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곧 선생님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날 종례 시간에 쓸데없이 귀신 이야기하면 혼낸다고 따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넘버2와 함께 일단 목격담을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격한 제가 핵심이 되었고 학생회장이 반장회의 때 각 학년별로 귀신 목격담을 수집해 주었죠. 요 며칠 사이 거의 8건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 2학년은 일찍 집에 가기 때문에 거의 없고 한 건만. 그것도 좀 얼렁뚱땅한 이야기였고 거의 3학년이 전부네요. 그때 개건달이 합세합니다. 우린 방과 후 자율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노트 하나 펴놓고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거의가 운동장을 벗어나기 않다는 것입니다. 개건달이 목격한 화장실에 직접 매달려 있었을 때 말고는 거의 운동장에서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서 목격된 사례가 3번, 제가 비오는 날 1번, 1번, 개건달 화장실에서 1번, 넘버2랑 토요일 저녁에 돈 가지러 왔다가 역시 가로등에서 1번, 나머지 2번이 스탠드에서 1번, 역시 100m 트랙에서 1번이더군요. 요 2개는 자율학습 기간에 떠들다가 걸려서 운동장에서 벌서다가 봤다더군요. 일단 이 인물이 운동장 주위에서 자꾸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은 아무런 진전도 가지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7월달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귀신 이야기가 학교에 이제 유행처럼 떠돌았고 목격 건수도 더 늘었습니다. 선생들은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입도 뻥끗 못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랑 넘버투랑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 때입니다. 도시락은 이미 2교시 휴식 시간에 해치워 버렸던 참이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때 음악이 뚝 끊기더니 방송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넘버투랑 귀신 시인 놈, 그러니까 저 교장실로 바로 튀어오랍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교장실로 둘이 뻘쭘하게 들어갔죠. 교장실엔 교장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 학생 회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네가 우리 학교 귀신 조사한다고 그러더라. 그래, 뭔가 알아낸 거 있느냐고. 그러시길래 전 대충 목격 사례 등등을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종례 끝나는 순간 따님이 저와 넘버투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바다를 쓱 꺼내시는 포미. 여기 나와서 책상 짚고 엎드리라고 합니다. 이 새끼들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어. 너희들 뭐 무당이라도 되나?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뭔 지랄들이고 새끼들.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너가 지금 어떤 환경인 줄 알고 설치노? 이 세상에 무슨 놈의 귀신이 있다고 지랄이고. 넘버투랑 저 졸라 맞았습니다. 각 공격당 600헥토파스칼의 압력을 가진 물바다의 위력은 정말 맞아본 사람만 그 능력을 겨우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선생 생활 수십 년 동안 한바다를 매년 물과 피로 담금질하며 단련시켰으며 수년간 물과 피를 먹은 그 바다의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히 위축이 되는 물건이었죠.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그 물바다를 한 번도 맞지 않고 졸업했다면 진정한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다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보유한 초레어 아이템이었습니다. 개허접 일반 린넨 누더기를 걸친 저와 넘버투는 초특급 레어 아이템의 공격력에 완전 GG. 각 30번의 스트레이트 초필살기를 연속으로 맞아보십시오. 입에 개거품이 절로 물립니다. 기분이 정말 개떡 같더만요. 누가 꼰질렀나 뻔하죠. 배신자, 학생 회장 새끼. 우린 기다시피 엉덩이를 주무르며 학생 회장을 찾아서 멱살을 움켜쥐고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했죠. 이 녀석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뭔 일인가 했죠. 그러나 학생 회장의 말은 그것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고 교장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더군요. 내용인 즉슨